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뭐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해상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해상 봉쇄,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논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고요?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해상 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럼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공식 제안은 없었다.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니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말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영향이냐 저런 영향이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해상 봉쇄가 옳냐 그러냐 하고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송 장관은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경대소 의원이 우리도 자체 핵무장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송 장관은 지향점이 저와 같다. 뭐라고요? 지향점이 저와 같다. 맞장구를 쳤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자체 핵무장 반대 아닙니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몇 번이 있고, 최근에 JSA 가가지고 발언과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 했다도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말로 설화가 많은데 그 앞에 설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말 실수 이런 거의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좀 빨리 뭔가 바로 잡든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을 터진 거네요. 여권 내는 부글부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이분이 참 이분이 무슨 나쁜 말 하는 분도 아닌데 자꾸 무슨 국회에서 얘기를 끊을 때마다
문제가 돼서 청와대도 좀 짜증을 내는 것 같고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해상 봉쇄 이런 거 해상 차단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최근 며칠간의 미국의 발언들 그리고 중국의 발언들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송영무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성으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맥마스터 미국 그 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상원에서 나온 말을 이제 들어보면은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소개령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원래 강경파긴 하죠. 좀 말을 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영무 장관이 말한 해상 봉쇄라는 이야기. 물론 그거는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북한에서 기뢰 깔고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압박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고조되는 상황에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자구 하나 가지고 송영무 장관을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봉쇄는 좀 적인 걸 포함하고 차단은 이제 뭐 정해진 여건에서 수색을 하는 건데 일단 미국의 의중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송영무 장관 또 설명을 할 때 뭐 용어를 떠나서 설명을 좀 충분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할 수 있거나 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테죠. 근데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한 거는 맞고 근데 좀 어휘 가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송영무 장관은 되는 것 자체가 송영무 장관은 이제 해상 차단에 가까운 성격으로 발언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제로 봉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해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 보거든요. 아니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원들한테 추궁을 당하다 보면 어리 빠져서 어리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뭐 앉아서 볼 때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정권에서 이제 송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조만간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용어 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상 봉쇄 같은 경우에는 그 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쿠바죠. 섬나라를 아예 그냥 뺑 둘러싸 가지고 정말 조각배 한 척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조치인데 이게 이제 북한에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게 어쨌든 중국하고는 육상으로 뚫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상봉쇄가. 실제로 그렇죠. 해상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진 케이스들 보면 베트남에서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해야지 해상봉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쿠바에는 그때 전함 100여 척을 투입했고요. 근데 과연 미군이 그 중국과의 어쨌든 접경지대인 서해안에 그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그 자체도 쉬운 별개의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그 군에서도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또 그 정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들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군에서는 또 그 군의 수장 입장에서는 좀 일반 정치나 뭐 행정부에서 볼 때는 좀 강경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군의 수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행정부 안에서 그게 서로 그 잘 조율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우선 뭐 김재인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연말에 소폭 개각 때 경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잦아지는 것 같고 그건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잦아드는 것 같다고. 잦아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송영무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군내 인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카드로 강경책 쪽의 카드로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을 일단은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보완하는 보완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외교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출신 인사로서는 독보적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부담을 느껴서 아까 말했듯이 소폭 개각 때 개각 가능성이 있다 좀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임명될 때 워낙 이제 뭐 여러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강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국방 제역의 적임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옹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또 개각이 되면은 또 인사 실패를 또 자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나저나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지금 뭐 하나요?
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현재 행보로 봤을 때 안보 실세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심지어는 외교관 출신인데 외교에서도 뭐 별로 안 들리는. 네, 외교부의 북미국하고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마쿠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실세, 막강한 어떤 수석은 아니다. 아니 실세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네, 문정인 특보잖아요. 글쎄요. 근데 외교 얘기 나올 때 문정인 특보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의영 실장 그러니까 아니 뭐 무슨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마침 그분 이름이 나오길래 내 생각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문정인 특보의 대화 노선도 현 정부에서 충분히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와 문정인이란 두 가지 카드를 병행해서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둘 간의 우위 관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니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말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뭐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는 뭐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영향이냐 저런 영향이냐를 다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뭐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해상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해상봉쇄, 뭐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논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고요?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럼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공식 제안은 없었다.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가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해상봉쇄가 옳냐 그러냐 하고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또 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송 장관은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